우선 요 표 있죠? 요 일지 요거 한번 보시면서 자, 이제 요 일부를 보시면 일정표입니다. 일정표. 불교, 인재원, 성철 이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지금 퇴근하셨으니까 같이 오늘은 입지도 같이 보고요. 우리 간사가 7시 한 5분 지나면은 개강을 해주고는 퇴근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 인재원 성철선 사상연구원 100일 법문 52주년. 올해가 이제 성철스님 100일 법문을 하신 지 52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성철스님 100일 법문은 해인사에서 1967년 동안거, 그러니까 지금 이 겨울 안거 때 100일 법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해 이 겨울 동안거 때는 100일 법문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근본 중도를 바로 알고 실천하는 삶. 이 불교의 근본이 성철스님이 100일 법문의 핵심이 불교의 근본이 중도라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도를 알면 이제 불교를 알고 또 깨달음 세계를 알아서 이제 지혜롭게 살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번 그 52주년의 특징은 가나성과 이빠사나 수행자의 대화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그 불교대학원대학에도 오셨습니다만은 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정준영 교수님이라고 초기경전과 이빠사나 수행자로는 우리나라에서 뭐 손꼽히는 아주 그 정평을 얻는 교수님이 젊은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하고 제가 최근에 인연이 돼가지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상당히 서로 이 불교와 경전 또 수행을 바라보는 견해는 좀 달라요. 좀 다르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그분은 위파사나 공부를 하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가나선을 하는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수행의 어떤 방법은 다르게 하지만 상당히 대화가 잘 통하고 또 더 많은 얘기를 충분히 서로 배울 수 있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몇 번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100일 법문 공부에도 우리 한번 같이 탕마를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이제 흔쾌히 그분께서 공감을 해가지고 시간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강좌를 한 3번 정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워낙 바쁘시고 저는 사실 굉장히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인데 우리 정 교수님 워낙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일정이 맞는 시간이 이 2번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안타깝게 됐는데 이번에 이제 또 해서 다음에 몇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밑에 있는 이제 불교는 방대한 8만 대장경으로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바. 이 어려움을 좀 느껴보셨어요? 불교 공부를 하시는데? 불교 공부가 쉬웠습니까? 쉬웠어요? 저는 이 불교 공부가 진짜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약간 지금도 어찌 보면은 그런 어려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면은 초기경전 전공자들이나 위파사나 전공자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제가 대화를 해보면 제가 전혀 생소한 용어와 경전을 얘기하거든요. 오늘도 이제 사실은 이 강의하기 전에 정 교수님을 종로 서적에서 만나가지고 한 1시간 반 정도 차를 하면서 이걸 이제 이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왔는데, 대화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이 100일 본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성철스님이 보고 있는 초기경전이 이제 가전영경과 초전법륜경이거든요. 이제 천타경. 이 세 경전을 성철스님은 초기경전의 핵심적인 경전으로 잡고 그걸 이제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데 이 초전법륜경, 가전영경, 천타경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 교수님이 못 알아듣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또 정 교수님이 그걸 또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못하겠네. 똑같은 경인데도 이게 전혀 이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정 교수님이 이걸 찾아가지고 그걸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주 복사까지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정도로 이게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려움이 이제 지금 우리에게도 있고 이제 50년 전, 60년 전에 성철 스님도 이 어려움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똑같이. 그래서 성철 스님은 정말로 우리가 그 참 대단한 분이셔서 그런지 이분이 이제 30대에 이제 동화사에서 이제 오도송을 읊거든요. 이제 오도송을 읊었다는 것은 깨달음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오도송을 이제 읊고는 이제 그 뒤에 그 모함사 결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803 그 파괴사 성전함에서 이제 동구불출을 10년 동안 그 성전함을 나가지 않으면서 10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 계실 때 뭘 하셨느냐? 10년 동안 그 골방에서 뭘 하셨겠어요? 이제 경전과 이제 의록과 현대 이제 사상서를 다 설명하면서 당신이 그 깨달음의 입장에서 이 경전을 전체적으로 다시 섭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침 성철 스님이 그 중국에서 나온 8만 대장경을 그 공암사 결사할 당시에 그 유명한 어떤 거사님이 굉장히 재산이 있는 거사님이 그 책을 다 성철 스님께 모시를 하셨대요. 그 책이 한 털뿐 책을 받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동국대학교 학술원에서 행사 맹년함에 성철 스님 그 서고 이름이 이제 장경각입니다. 그게 이제 한 5,000권의 책이 있었다는데 그거는 제자들인데도 키를 안 주고 단신이 닦고 열쇠만 닦고 그래가지고 열쇠도 뭐 이만한 열쇠였다고 잘못되면 이만한 열쇠예요. 그거는 제자들인데 안 맡기고 원태 스님인데 안 맡기고 원태 스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당신이 그걸 가지고 계셨대. 뭐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한 책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성철 스님이 그 동고물출 10년 동안 보신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제 문을 나오신 게 1966년이에요. 65년이구나. 65년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문경의 김용사에서 이제 설법을 시작합니다. 첫 대중설법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치고 첫 설법을 우리가 초정법문이라고 하고요. 성철 스님은 이제 그 첫 설법을 김용사 운달산 법문이라고 해요. 운달산 법문이라 가지고 이제 백일봉 그때 이제 내 말씀을 들어보면 성철 스님 백일봉문에 했던 내용이 그때 처음으로 하셨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녹음기가 부실하고 또 성철 스님이 녹음하지 말라고 야단을 쳐가지고 녹음을 한다고 했는데 녹음이 안 됐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때 하신 법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뭐를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인사로 들어가셔가지고 백일봉문 한 거는 녹음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성철 스님이 그 원택 스님이 책으로 낸 게 이제 이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이 제가 드린 말씀은 이 8만 대장경이 이제 엑기스를 성철 스님이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방대한 8만 대장경으로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가 성철 스님은 1967년 해인 총림 첫 동안도에서 불교가 무엇인가 주제는 백일법문의 주제는 불교는 무엇인가 라를 주제로 백일법문을 하여 불교의 근본 중도를 복원하고 새롭게 제시하였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그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는 지금 시대를 살지만은 성철 스님은 이 백일법문을 하는 50년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조선조의 억부를 한 500년 동안 억부 시대를 겪다 보니까 이제 그 500년간 도성 4대문 안에 스님들이 출입을 못했어요. 그죠? 4대문 안에 절을 다 허물고 출입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모든 교단을 다 해체시키고 그죠? 스님들을 산적으로 다 쫓아보내거나 아니면 황소를 시켜가지고 불교가 이 조선 시대에는 불교가 역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어떤 교학적인 연구나 수행이 이게 깊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그나마 그래도 좀 조금 다행이었던 것은 세종대왕이 이제 그 처음에는 업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불교의 귀의를 해요, 세종대왕이. 그래서 그 지금 연구자들의 얘기로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뜻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우리 문자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당신이 그 본 불교의 그 사상의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널리 전해서 중생들을 이제 생사의 고해에서 이제 건너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 있었다고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글 창제할 때 이제 스님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한글이 우리 글이 이제 산스크리트 요즘 버머라고 그러죠. 버머에서 많이 그걸 벤치마킹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창제함과 동시에 낸 첫 책이 이제 sakpo상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부처님의 일대기죠. 그런 이런 상식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수양대군과 양림대군을 시켜가지고 강경동합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제 불전을 중요한 불전을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한글본을 우리말로 그걸 번역을 해내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한문으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한문으로 불교를 공부하는 것이 어려움을 세종대왕이나 뭐 세조대왕 같은 분도 느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 글로 시키는 작업을 했는데 사실 이게 대중화되지 못했잖아요, 그죠? 대중화되지 못해서 그 일에 쭉 내려오다가 사실은 한글 그 불경이 대중화되는 것은 제가 기억할 때는 1980년대, 90년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니카야 초기경전, 안부경전이 이제 팔리어 역경이 들어온 건 20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불교에 대한 역사는 오래됐지만 불교가 이 우리 글로 대중화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당대에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이 101번문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사상사적으로 그렇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 동안권 동안에 101번문을 함께 공부하는 결사를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남방불교 초기경전과 위파사나 관점에서 탐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 101번문은 이제 승철 스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가나성을 공부를 해요. 대승불교 전통에서 가나성을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고 이 경전을 교파를 정리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제 가나성의 관점이 이게 녹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남방의 이제 팔리어의 그 초기경전과 이빠사나 관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잖아요. 저도 그에 대해서 좀 호기심도 있고 궁금을 해서 이제 정 교수님에게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 교수님이 그걸 흔쾌하게 수용해 주셔가지고 굉장히 사실은 용기 있는 분이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인격적으로 제가 굉장히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안 돼요. 아예 가끔 그런 분을 이제 제가 SNS 만나는데 이 대승불교나 이 북방불교 또 중국 선종 가나선을 그 불교가 아니다. 그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에는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불교가 아니다고 부정하는 분을 가끔 만나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해보면 이게 대화가 안 돼. 그분은 이 가나선이나 이 선종을 중국화된 불교, 그죠?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이제 팔리어와 안부경전, 남방에 있는 그 전통, 이것만을 전통으로 보고 이 대승불교 자체를 부정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이 대승불교와 북방의 이 선종의 전통도 역사 속에 보면 굉장한 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인용합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선종 전통에서 나온 현대적인 그 인물 중에 한 분이거든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이
이 가나선 내지 이 조사선 전통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일바사나 전통도 좋고 훌륭하고 또 이 선종의 전통도 훌륭하고 좋으니까 이걸 잘 통시켜서 우리가 인류의 어떤 그런 고요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도움되는 길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공부의 정명법사는 고우스님, 가운데 스님인데요. 왜 이제 여기 고우스님을 모신다면 뭐 저하고 공부하신 분은 다 아시지만 저도 이제 이 불교 공부를 위해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다가 고우스님을 만나서는 이 백일공문을 다시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법문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내가 이걸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났을 때 고우스님께서 저희한테 그 벽장 속에 그 모시고 가지고 있던 백일본문을 이렇게 주시면서 저에게 주시면서 이걸 읽고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 연기라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에게 주는 지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처음에 이렇게 백일본문을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책 좀 보고 불교 공부 좀 했다는 사람인데도 이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좀 그런가 좀 어려움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한 3번 정도 읽으니까 이게 그 가치는 알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다. 3번 정도 읽으니까 좀 가치를 알겠고 5번쯤 읽으니까 대강은 알겠대요. 5번쯤 읽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큰 흐름에서 보면 한 10번 읽으니까 거의 알겠더라고요. 거의. 이게 중도 연기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거의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10번 갖고도 부족한 점들도 있어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그래서 요 강좌 아래에는 이제 제가 예를 들면 그 9번째 2월 7일 날에 보면 그 앞에 1월 31일에 보면 근본 불교의 세계관 중도 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밑에 근본 불교 생멸 연기에서 중도 연기, 중생에서 본래 부처로 요런 대목은 제가 이 백일본문을 10번, 20번 읽을 때도 가장 이해 어려웠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에요. 본래 부처라니, 그죠? 내가 본래 부처라니, 이게 사실은 그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완전히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완전히 이해된다는 말은 어폐가 있지만, 여기에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게, 내가 이대로 완성되어 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내가 본래 완전하다,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의심이 해결돼야 명상이나 화두를 할 때 화두가 쉽게 돼요. 화두는 뭐냐면 이제 분별 망상을 딱 끊어서 일념으로 딱 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별 망상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면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남아있거든요. 이게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남아있으면 이 의문과 화두는 그 의문을 다 끊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화두는 그냥 순수하게 그것만 의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순수한 의심이 안 되고 그냥 분별심의 의심이 남아있으면 이 순수한 의심으로 들어가는 걸 방해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공부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순수한 의심으로 가려면 뭘 정리해야 되냐면 내가 내 안에 생각을 했을 때 의문, 갈등, 혼란 이걸 자기가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 안에 혼란, 의심, 의문, 갈등 이게 내가 딱 생각했을 때는 그게 딱 답이 항상 나야 돼요. 어떤 문제든 생각이 딱 깨어있을 때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정견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깨어있을 때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견이 안 서면은, 그죠? 화두는 그 깨어있을 때 그 정견을 체험하는 건데, 그게 체험이 깨어있을 때 그것이 정리가 안 돼, 생각이 또렷또렷하지 않은 사람이 그걸 체험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얼마나 소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이 이론적인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이론을 생각했을 때 의심이 다 해결, 의문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문을 그럼 없애려면 어떻게 되느냐면 고우스님께서는 저희한테 주는 방법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그 답을 알고 있는 선지식을 만나서 계속 묻고 답하는 가운데서 그 의심이 완전히 녹아지는 게 가장 좋아요. 묻고 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의심이 다 녹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선지식을 만날 수 있어요? 가까이서 이렇게 묻고 답할 수 있습니까? 편하게. 그게 이제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도인들이 많을 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죠? 가서 살고, 출가해서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모르는 걸 묻고, 배우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그것이 끝날 때까지 문답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사성 방식인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지났고,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저는 정말 그 운이 좋고 복이랄까요? 고우스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거의 10년 동안은 항상 물었습니다. 백일공문을 보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밑줄 꺼가지고 지금도 수첩이 남아 있는데요. 수첩을 이렇게 1. 이번에 고우스님 만나면 물어야 될 거 1. 화두가 뭡니까? 2. 참선이 뭡니까? 3. 삼매가 뭡니까? 이런 거를 계속 가서 물었어요, 저는. 근데 참 고우스님 고마웠던 게 그런 것에 대해서 고우스님이 한 번도 싫어하거나 불편하거나 이제 그런 것이 없이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백과사전 만물박사 선지식이죠. 그게 저희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답답하고 막혀있던 것을 가서 물으니까 시원시원하게 정리를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 선지식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이나 복이 이제 많지 않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우리는 이제 이 백일공문을 가지고 경전이 좋은데요. 경전은 너무나 다양하고 방대하잖아요. 그죠? 경전을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이 좋긴 한데 경전은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이 경전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백일공문이니까 이 백일공문을 이제 계속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이제 10번이고 20번이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와서 이걸 세고 있는데 전에는 안 세웠는데 이제 27번째 읽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을에 그 강북의 공산선언에서 백일공문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하면서 26번째 읽었고 이번에 이제 공부하면서 27번째 읽어요. 근데 27번째 읽으면 사람들이 질리지 않나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책은 워낙 가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왜 고전은 읽으면 읽을수록 맛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건 고전보다도 위대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꼭 부탁을 드립니다. 몇 번 읽어야겠어요? 완전히 이해가 되까지. 내가 책을 봤을 때 의문이나 의심이 혼란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지침 내지는 꼭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는 다른 경전이나 다른 어떤 책은 꼭 필요할 때는 보시고, 이걸 한 권을 가지고, 그죠? 이 백일본문도 상중하고는 있습니다만, 상권 요 한 권, 요것도 이제 근본불교 사상이 있거든요. 그 근본불교 사상, 그 중도 연기의 재해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까지만, 예, 연기법의 재해석이라는 12연기의 재해석이 있는데, 그까지만 반복해서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는 이제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요, 다 회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시고,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이제 3권이고요. 이번에 이제 교수는 이제 그 성균관대학교의 초빙 교수님이신 서재현 교수님이, 이분은 저보다도 먼저 이 성처선 백일본문의 가치를 아시고, 이제 동국대학교나 강의하는 데마다 이분은 백일본문을 공부를 해오셨어요. 그래서 백일본문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준영 교수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초기 경전, 니까야 팔리어 초기 경전 전문가이시고 비파사나 수행자로서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정준영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고요. 특강으로는 고려대학교에서 윤성식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 참 재밌는 분이에요. 고려대 행정학부 교수인데요. 이분은 미국 가서 그 학위를 받고 미국 대학의 교수를 하다가 심지어는 공인회계사 자격증까지 갖고 있는 분이에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의 노교에 이제 교수로 와달라가지고 와서 교수를 하다가 불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 불교를 만나가지고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불교를 좀 제대로 공부해야겠다고 하시면서 고려대학의 교수인 분이 조계사 불교대학에 와가지고 불교대학에 등록을 해서 2년제 조계사 신도불교대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공부를 해보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도불교대학원이 있죠. 대학원을 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 공부를 할 것도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고대 교수고 박사고 공인회계사인데, 내가 불교학을 다시 박사를 한번 해야겠다 해가지고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석사과정을 다시 등록을 해가지고 거기서 석사를 따고 박사까지 따고 했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교수이면서 불교 공부를 따로 10년을 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죠. 그런데 이분을 제가 만나보니까 그냥 학문으로 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하도 재밌는 분이라 가지고 연락을 드리고 이메일로 연락을 드리고 이제 연구실에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서 만났더니 수행자더라고요. 수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학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수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소탈하시고 아주 편하고 그래서 인간적으로도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 책을 내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책도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소개도 해드려가지고,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가 부르면 항상 내가 저를 뵙다고 약속을 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불교학 박사학위 논문이 불교 자본주의론이에요. 중도 자본주의론이라 해가지고 불교의 핵심을 이분도 중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 입장에서 자본주의를 이제 학문하신 분이어가지고 특강으로 우리가 첫 주에 붓다의 깨달음 중도와 경제 생활에 대해서 특강을 2시간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두시고요. 요 일지 한번 보시죠. 요거. 앞에 밑에 본명 이름 적으셨어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이 동안권 동안에 백일본문을 공부하는 동안에는 요 일지를 한 100일 정도 여러분들 오늘부터 100일 정도를 이제 기도하듯이 좀 약속을 한번 해볼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펴시면은
영원한 행복을 하는 길에서 생활의 참선 100일 정진이 있지 이렇게 해서 꼭 이 본명하고 이름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 참선 중관 동무회 불교 이경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보시면 부처님의 유물이 있죠. 부처님이 입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내주신 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자신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여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게 이제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죠? 마지막 법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의지해서 그죠? 법은 이제 중도법이고 연기법이고 무언법이죠. 법에 의지해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게으르면 어떻게 되느냐? 생로병사의 고해를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로병사의 고해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승철 스님의 가르침이 있는데요. 오늘 또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남 모르게 나를 도웁시다. 중생이 본래 그쳐도 현실 이대로 인간이다. 이게 이제 성철 스님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여기다 압축을 해놨거든요. 주된 성철 스님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자기를 바라보자. 또 남을 위해 기도하자. 또 남을 돕자. 그 다음에 중생이란 본래 부처다. 우리 현실 이대로가 건강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매일 정진 지침이 있는데 같이 읽읍시다. 뭘 맡았구나 공부를 다한다. 100일 공부를 중도 연기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매일 읽는다. 참선을 매일 5분 이상 한다. 모든 일을 부처님으로 보고 항상 나를 돕는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늘 맡은 바 본분을 다한다. 이제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가정주부도 있고 그죠? 또 직장 다니는 분도 있고 가장도 있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집사람 애들 가가지고 제가 집에 이제 설거지 담당입니다. 네. 지금 제가 이 동안거의 목표가 뭐냐면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없는 게 제 목표예요. 이게 제 본분이에요 지금. 그죠? 이걸 제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딸들이 이제 아까도 카톡이 왔어요. 싱크대에 그거 좀 설거지 하셔야겠다고. 그러니까 본분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죠? 자기 맡은 뭐 책임을 이걸 다 해야 돼. 내가 이걸 다 하지 않으면 누가 또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내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가 맡은 본분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찌 보면 가장 이번 동안거의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100일 본분을 중도 연기가 완전히 이해될 때까지 계속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 한 달에 한 번씩 읽는다. 너무 적나요? 한 달에 한 번씩 읽는 거. 한 번이요? 한 번.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너무 적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할까요? 아니요. 100일에 한 번. 100일 공부 딱 맞다고. 100일에 한 번. 100일에 한 번. 그래서 제가 가이드라인은 한 달에 한 번은 본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루에, 그죠? 하루에 한 10페이지 정도. 그죠? 그렇게 일과처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은, 그죠? 뭐, 한 30페이지나 한 50페이지, 시간 여유가 있는 분은. 바쁘신 분은 뭐, 한 5페이지나 10페이지라도 이렇게 해서 꾸준히 이걸 생활화시키기 중요해요. 생활화시켜야 돼요. 이게 생활하고 분리되면요, 공부가 리듬이 깨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선, 명상. 꼭 화두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참선이든 영불이든 밑바사라든 뭐든 좋아요. 매일 5분씩 딱 규칙적으로. 예. 자기가 하루 중에 가장 편안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 되면 무조건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하셔야 이것도 완전히 습관화시켜서 옛날에 우리 고인들은
이 참선을 다반사를 했어요. 다반사. 밥자는 차밥자고요. 밥자는 밥반자잖아요. 차 마시고 밥 먹는 일이다. 왜? 우리가 매일 밥 먹고 차 마시듯이 참선도 빼먹지 말고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밥 한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고 차 마시면 뭔가 찜찜하잖아요. 그죠? 참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찜찜해야 돼요. 찜찜해. 그래서 마음이 깔끔하고 깨끗하고 밝고 쾌활하려면 참선을 해야 돼.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선 명상을 매일 5분 규칙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모든 일을 부처님을 보고 항상 남을 돕는다. 네. 이게 어찌 보면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이 중도 용기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일을 부처로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생활 속에 실천하십니다. 그래서 좀 넘기시면요. 이제 여기 보면 수행 기록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바닥바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날짜를 오늘 날짜를 한번 적어 보시죠. 오늘 며칠이죠? 12월 6일이죠, 그죠? 12월 6일 적고 1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선을 5분 했으면 이제 또 오늘 아까 5분 하셨으니까 또 500 칩니다, 이제. 500 치고 이제 100일 법문을 이제 하면은 이제 또 500 치고 이런 식으로 이걸 기록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집에 이걸 갖고 다니고 이걸 그 핸드백에도 갖고 다니고 100일 법문을 끼워 다니면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 제가 불시에 검사를 해서 적성합니다. 이렇게 쓰게요. 네, 그러니까 뭐 남독기나 자기 본분 제가 오늘 설거지 못했으니까 설거지 다 체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하고 한 일주일 하시면 소감, 그죠? 좀 내가 이해가 높아졌다. 남돕기, 남편 돕기도 동그라미 했나요? 그렇죠. 남편도 없고 뭐 가족도 없고 다 우리 보살님들은 다 하시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우리 그사님은 그사님은 집에서 설거지 좀 하세요? 설거지는 하는데 이거 청소가 좀 합니다. 청소는 하세요? 네. 청소를 얼마에 매일 하세요? 한 매일 나가죠. 매일 하세요. 네. 앞으로 한번 설거지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설거지는 때로는 이제 제가 밥 먹는 걸 갖고 하긴 예. 예,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공부하는 복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쭉 해 나가가지고 기록을 해서, 뭐 이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니까. 네. 제가 뭐, 보자고 하겠습니다. 어떤 무슨 일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시는 거라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성철 스님 법문, 한글 법문 중에 좋은 법문을 이제 계속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 5분 명상을 하고 이제 뭐 자기를 바라봅시다라든가 성철 스님 가르침을 같이 읽고 이제 시작하는 습관을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걸로 와가지고요. 다시 일정표로 다시 와가지고요.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 주 공부는 11월 13일에 있는데요. 불교의 근본 사상에 대한 윗바사나와 가선의 대화, 가선 수행자의 대화 1입니다. 다음 주에는 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의 정준영 교수님과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정 교수님이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정 교수님이 매일 본문을 이번에 전에 보시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독하는 건 이번에 처음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초기 경전 전공자이면서 윗바사나 수행자 입장에서 이 100일 본문을 당신이 보시고 당신 입장에서 이제 하실 말씀을 한 30분 정도 하실 거예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100일 법문 근본 불교 중 초전법륜경에 붓다의 깨달음 중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100일 법문을 보면서 초전법륜경이 성철 스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과연 초기경전 전공자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 초성권 풍경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보고 또 성철사님 여기서 이제 남방의 팔리어 경전과 한문 안무 경전을 같이 갖고 와가지고 대조해놓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문 경전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문 경전은 범어를 번역한 거니까. 그러니까 범어보다도 더 위에 먼저 결집된 게 팔리어 경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팔리어가 지금으로 볼 때는 가장 원전에 해당하는 거죠. 원전. 그죠? 원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 원전에 뭐라고 써 있는지가 한문보다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성처장님은 그 원택스님께 제가 말씀 드려보니까 계속 해인 총님의 방장하고 총장하시면서도 팔리어와 산스크리트 전공자를 키워야 된다. 사람을 남방에 보내가지고 팔리어와 산스크리트를 공부를 하게 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람 뭐 만나가지고 자금도 도와주고 그렇게 애를 쓰셔서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원전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걸 봐야 된다. 성철스님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백일보물에도 그러기 때문에 그 원전을 갖고 와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이 이게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니까야에서 초성불명경이 가장 부처님이 깨치고 첫 설법이기 때문에 중요합니까? 허접한 겁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첫 설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첫 설법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우리는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성처생님이 그걸 기준이었는데 그 첫 설법에서 이제 중도를 깨쳤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자와 강화성 수행자가 이제 깨달음이 무엇이고 중도가 무엇이고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백일본 공부하시고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나 저한테나 궁금하신 거를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2시간 정도를 보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월 20일은 불교의 이제 서재영 교수님께서 이제 이 백일공문의 이제 첫 그 불교의 문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의 인간관이 본래 부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선종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이걸 성처스님은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재영 교수님이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이달 마지막, 이해 마지막 강의는 불교 근본 사상에 대한 가나성 윗바사나 수행자의 대화 2인데요. 이때는 가전연경, 이제 초성법륜경 다음으로 성철스님이 초기 경전에서 중요한 경전을 가전연경으로 봐요. 그러니까 영수보살이 대성불교를 일으킬 때 중론에서 인용하는 경전이 이 가전연경 하나밖에 없다는 정도로 이게 중요한 경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전연경을 팔리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이며 거기에 나와 있는 중도 정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남으면 제가 오늘도 좀 대화를 나눴는데 이제 연기를 그 성철스님은 연기가 불교의 세기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죠? 연기법. 그래서 예를 들면 기독교인들은 이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창조설을 얘기한다면 부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우주가 부처님이 이제 연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그러하다 그죠? 연기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기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불교를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또 불교의 안목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정결히 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연기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 연기법을 이해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생멸로 보는 연기법.
기법이 생멸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중도로 보는 견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에는 남방불교 쪽에서는 이걸 생멸연기관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수로 알고 있어요. 그 생멸연기관을 이제 남방의 지금 전문적 용어로는 삼세양중 인과설이라 하기도 하고 또 간단하게 말할 때는 생멸로 연기를 본다는 건데요. 이 견해가 성철스님은 잘못된 견해라고 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왜 이게 잘못된 견해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게 잘못된 견해고 바른 견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100일 공부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정리가 된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한 10년 100일 공부를 했는데 가장 마지막에 이제 조금 좀 이해가 의심이 없었습니다. 의심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간이 나면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정 교수님이 당신은 연기의 전공자가 아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깊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시면 여기 책에서 성철스님이 하신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고까지 양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시되 이제 제가 나중에 따로 강의할 때는 요 그 생멸 연기에서 중도 연기 이 중도 연기가 확실히 이해되면은 내가 이대로 본래 붙였다는 것도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이 3개월 남짓 안에 이걸 완전히 정리하면은 제가 10년 공부한 걸 여러분들 정리하는 거니까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못할이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하여간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제 그도 부탁드리지만 이 책을 부지런히 읽어가지고요. 이제 지금 이미 이제 뭐 서너 번 읽은 분도 알고 있지만 계속 읽으시면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여기 공부하러 왔을 때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질문하시고 의무를 풀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집에 계실 때는 이걸 부지런히 읽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 보면 네이버 카페에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셨습니까?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그 101공문 탁강 그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 권한을 제가 드려요. 그러면 이거 재밌는 영어 비밀인데 그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특강을 공부하는 분은 그 전문반, 심화반, 입문반의 모든 강의를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드려요. 방학 동안에만. 그래서 이게 특권이죠. 예, 원래는 이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문반은 입문반만 듣고 심화반은 심화반까지만 볼 수 있고 전반은 못 보게 놨거든요. 왜냐면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저 우자 원명인데 근데 이제 이 겨울 방학 동안 특강하는 동안에는 특강을 보시게 되면 밑에 전문반, 심화반, 입문반 모든 강의를 싹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봐도 도움이 될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간 관심이 있으면 거기 다 제목이나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작년에 동안급 동안에 매일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강의가 다 열려 있거든요. 이제 그걸 사실은 닫아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작년에 공부한 이 스케줄은 거의 같습니다. 그 작년에 공부한 거를 미리 예습한다는 셈 치고 한번 이렇게 들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권유 드리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책을 보시고 강의도 들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청과 공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드릴 말씀은 오래되시는 게 끝났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까? 자, 그러면 카톡방에서 이제 뭐 서로 소통할 때 소통하고요. 하나 제가 좀 우리가 이번 동안급 동안 이렇게 공부하는 좋은 인연을 지었는데요. 전체 대중에게 축비를도 좀 잡고 대중들을 대표해서 좀 역할을 하실 입성하고 철중을 좀 소임을 좀 뽑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모르니까 제 생각에는 동봉고사님이 입성을 한번 그럼 동봉고사님이 동영상을 담당하신 거라고
그 뒤가 좀 우리 그 시마만에 그 입성 보셨던 교사님 그냥 아니 보시죠. 뭐 그렇게 하시고 원하실 때도 나름 도감들하고 상의하시고 완투라. 예, 그렇게 하시죠. 완투. 우리 김 교사님 예.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게 된 김성돌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 김성범 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공부에 익숙하시고 하니까 또 소임도 잘 보시고 하니까요. 지성 교사님이 입성 준비를 잡고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찰중이라 해가지고 대중 전체를 살피는 뭐랄까 부회장 그런 역할인 분인데 네. 제가 듣기로 그 서울 불교대학원에 오신 분들 여기 계시니까 예, 예. 인증을 한번 나오시면 네. 그쪽에 한번 나오시는 그리고 우리 서울 불교대학원에서 오신 분이 이 소임 한번 좀 맡아보실 분 있으세요? 우리 보살님 너무 한번 추천해 주세요. 찰죠? 잘 몰라요. 저 뒤에 그 사람 계십니다. 그 사람하고 그 사람 같이 좀 이렇게 상의해서 같이 그 사람이 이제 활동력도 있으실 것 같은데 리더십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이 좀 소임을 보시죠. 같이 두 분이서. 우리 백창렬 교사님께서 찰중을 보시는 분 하고요. 총무 한 분만 보시겠습니다. 총무. 총무는 저기 계시는 아니 우리 좀 얼굴을 좀 아셔야 되니까 저기 누구야 강경수 보사님 그냥 총무 한번 보시죠. 뭐. 네. 우리 경험도 말고 얼굴도 아시니까 강경수 보사님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늦게 오셨는데 우리 봉사하시는 오현빈 씨 인사 잠깐. 예. 우리 오현빈 씨가 이제 여러분들 혹시 뭐 저런 게 있으시면 우리 간사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공부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진짜 불편한 게 있으면 또 저희들도 얘기하시거나 소임자들도 얘기하셔서 이번 겨울에 공부를 아주 지금 행복하게 불교란 무엇인가 큰 소리 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